강의노트 프린트물에 12쪽에 있는 2-2를 좀 옮겨서 쓰겠습니다. 너무 가운데로 들어와 있어갖고요. 다시 보시면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가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성격이요. 여기는 행정청이고 여기도 행정청이고 여기는 행정청이 아닌 거죠. 여기도 행정청이 아닙니다. 다음에요. 이쪽은 이제 공적 목적에 활동하는 주체이고 여기도 공적 주체이고 여기도 공적 주체이지만 민간은 그냥 민간인 거죠. 다음 보셨듯이 국가를 대표하는 게 1-1번 국토부 장관, 지방자치단체 1-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다음에 그래서 시도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1-4번 도 아래 시군,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고 50만 이상 대도시가 있죠. 그리고요.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결정, 시댁이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국토부 장관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군구는 지정할 수 없고 지휘사람에게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한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정과 요청과 제한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 군데 딱 써져 있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흩어져 있다고요. 233, 235, 257이죠. 뭐 이건 쓰지 마시고요. 아까 썼으니까요. 233, 235, 257입니다. 먼저요. 책에 253쪽부터 보시죠. 왔다 갔다 복잡해지나요? 순서대로 그래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가세요. 233쪽을 보시죠. 233쪽이요. 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이 있고 네모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에다가 동그라미요. 크게 동그라미요. 지정과 요청과 제한, 지정과 요청과 제한, 지정에다 크게 동그라미요. 굵은 1번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표시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을 합니다. 동그라미 1번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박스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괄호에 있는 시도지사 표시요. 시도지사. 2번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이하 대도시시장 표시요. 대도시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댁이 지정한다. 동그라미 2번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아래 동그라미 3번은 X. 굵은 2번 예외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도 지정한다. 국토부 장관에다가 괄호하시고 국가 쓰시고요. 개발법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게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 국가는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작은 1번 국가 표시요.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일을 해야죠. 작은 2번 관계 중앙 표시요. 중앙 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이 있는데 중앙 끝에다가 장관을 쓰시고 장관 이퀄 국가를 쓰시고요. 행정기관 중에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하면 그 이제 장관을 얘기하고요. 장관이 결국 국가를 대표하는 거라고요. 또 2번 국가가 국가한테 요청해서 국가가 지정을 한다고요. 그냥 뻔한 얘기입니다. 3번은 다음에 보시면 좀 낫고 다음 쪽 와서요. 4번 도 역시 다음에 보시면 낫고 5번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 표시요.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 복구 사업 국가가 나서야 되는 거죠. 물론 천재지변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지구를 이렇게 쓰는데 천재지변이 안 일어나겠어요. 계속 더 생기겠죠. 그러면은 국가가 나서서 복구 사업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댁이 지정하는 게 원칙, 국가도 지정할 수 있다.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봤습니다. 3번은 굵은 3번 분할 및 결합은 나중에 보시고 다음 쪽이요. 235쪽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동그라미요. 요청 지정과 요청과 제한 굵은 1번 지정 요청 시장 표시요. 시장 괄호 넘어서 군수 표시요. 군수 또는 구청장 표시요. 구청장은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자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표시요.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군구는 지정할 수 없고 지휘사람에게 요청을 한다. 다음에요. 굵은 2번 요청 절차 X 하시고 다음에요. 한 5장, 10장 정도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253쪽 보시죠. 253쪽에 그러니까 3장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그러니까 네모 1번 시행자 등, 굵은 1번, 양과 1번 시행자 등의 원칙, 뭐 일반적인은 나중에 보시고 박스에 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국가 표시요. 국가. 그러니까 박스요. 지방자치단체 표시요. 지방자치단체. 1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2번 공공기관, 2번 앞에다가 공기업 쓰시고, 그러니까 공기업, 공공기관 끝에다가 괄호 열고 국세 괄호 닫고 쓰시고요. 2번 공공기관요. 앞에 공기업 끝에 국세. 공공기관은 국세가 들어간 공기업입니다. 동그라미 1번 끝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사 이름에 한국이 붙었어요. 회사 이름에 한국이 붙었으면 국세가 들어간 거예요? 지방세가 들어간 거예요? 국가가 돈을 넣어서 만든 회사니까 국세가 들어간 거죠. 뭐 동그라미 나머지 끝들이요. 2번 끝에 한국수자공사, 3번 한국어치구공사, 5번 한국어치구공사, 5번 한국어치구공사, 뭐 6번은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3번에 정부 출연기관인데, 그러니까 정부 출연기관, 정부가 출연을 했네요. TV 출연했나요? 텔레비전에 정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 출연이 아니죠. 여기서 출연은 뭐고요? 돈을 냈다고요. 돈을 냈으니까 3번 앞에 공기업 쓰시고, 그러니까 3번 정부 출연기관 끝에다가 그러니까 괄호하시고 국세 쓰시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내서 만든 회사니까 공기업이라고요. 국세가 들어간 공기업입니다. 그러면 2번도 공기업, 3번도 공기업. 그건 우리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어느 회사 자본이 100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국세가 많이 들어가면 못지고, 국세가 찌끔 들어가면 어찌고, 국세가 아주 찌끔 들어가면 어찌고, 다 소용없고요. 그냥 2번 공공기관은 쓰지 마시고요. 국세가 많이 들어간 공기업이고, 3번 정부 출연기관은 국세가 찌끔 들어간 공기업입니다. 한쪽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254쪽이요. 셋째 줄에 4번 앞에 공기업 쓰시고요.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끝에다 괄호하시고 국세요, 지방세요? 지방세가 들어간 공기업이죠. 공기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그 아래요. 지금 254쪽에 지금 두 줄 내려서 4번이 있고 5, 6, 7, 8, 9 그다음에 9에 2가 있고 다음 쪽 보면 그러니까 10이 있고 11이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따라서요. 그러니까 책에다가요. 여기 앞쪽 9에 2 아래다가 10 쓰시고, 그러니까 4번은 공기업이었으니까요. 5부터 10 묶으시고 민간 쓰시고요. 5부터 10까지는 민간입니다. (5부터 10까지가) 민간입니다. 그냥 아래다 10만 쓰면 되고요. 그 이름들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4번 했고요. 5번 그러니까 도시개발기관의 토지 소유자 표시요. 토지 소유자. 땅 주인들 모여서 사업을 할 수 있고. 6번 도시개발구역 표시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괄호 한 줄 내려와서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 표시요. 조합. 괄호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표시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이 그러니까 도시자 빼고요. 개발구역 안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 근데 조합은 언제 때만 조합을 만든다고요? 전부 환지 때에만 조합을 만든다고요. 6번의 초점은 7번 보시죠. 대한민국 토지 소유자가 만든 조합이 아니라고요. 개발구역 토지소유자가 만든 조합입니다. 개발 사업을 하자고요. 개발 사업을 하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서울 땅주인 3명, 제주도 땅주인 2명, 강원도 땅주인 5명, 충청북도 땅주인 3명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기다 사업을 한다. 여기다 사업을 한다. 개발구역을 지정하면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로 5번 토지 소유자 그냥 몇 명이 할 수도 있고 6번 뭘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고요.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개발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6번 끝에 두 가지를 쓰시는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구역 지정 후 설립. 대한민국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개발구역이 정해져야 그 안에 땅 주인들로 그러니까 조합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반상회를 합시다. 그러니까 동민 여러분, 오늘은 반상회 날이니까 반상회를 합시다. 그럼 반상회를 하는데 서울 사람 모이고 제주도 사람 모이고 강원도 사람 모여서 반상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무슨 동, 몇 통, 몇 반, 그 사람들이 모여서 반상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급 회의를 하자고요. 학급 회의를 합니다. 근데 뭐 할아버지 오고 깐난애기 오고 학급 회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합을 만든다고요. 어디에 조합이요?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만든 조합이니까 개발구역이 정해져야 그 다음에 조합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 전에는, 구역이 정해지기 전에는 조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요. 그러니까 지정 제한 X 지정해달라고 제한할 수 없습니다.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조합이 아예 만들어지지도 않았으니까 우리 동네 개발사업을 해달라고 제한할 수가 없다고요.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조합이 좀 복잡한데 하나 더 쓰시죠. 강제가입 쓰시고요. 공익사업입니다. 강제환권 한다고, 강제환지 한다고 그랬죠. 조합 만들어지면 찬성 반대에 관계없이 강제가입되는 겁니다. 5번과 차이는 이 안에 땅 주인이 100명이 있다고 치죠. 100명이 있으면 100명 중에 한 60명 모여서 하면 뭐가 되고요? 5번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고, 100명 중에 99명이 모여서 하면 뭐가 되는 거고요? 5번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0명 싹 모여 강제가입, 그게 뭐라고요? 조합이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7번이요.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되죠. 이전하는 법인. 지방으로 내려가는 회사. 수도권 중에서도 과밀 억제, 과밀 바글바글 하다고요. 아우 답답해. 좀 내려가. 나가면 그 자리에다 사업하게 해줍니다. 8번이요. 나머지는 읽지도 마시고요. 8번이요.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되죠. 등록한 자. 그냥 아파트 건설 회사를 얘기합니다. 아파트 건설 회사가 개발 사업 할 수 있고. 9번이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되죠.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되죠. 면허. 토목공사업 면허를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건설회사죠. 건설회사고요. 9의 2.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 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 개발업자, 되죠. 부동산 개발업자, 업자한테 개발사업, 공익사업을 맡기기도 합니다. 다음 쪽 와서요. 10번.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되죠.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되죠. 부동산 투자회사. 됐고요. 보시죠. 그러니까 뭐 어느 회사가 5명한테 20억씩 모았습니다. 그래서 100억 만들었다고요. 100억 만들어서 땅 사서 땅값이 120억 뛰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 팔아서 20억 다 골고루 나눠 가지면 되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20억씩 100억을 모았어요. 100억 모아서 땅 100억을 샀습니다. 120억에 팔지 말고 거기다 뭐까지 하면, 개발까지 해서 팔면 200억이 벌잖아요. 그래서 200억을, 그러니까 그러면 100억 들여서 200억이 됐으니까 생긴 100억 이걸 나눠 갖자고요. 그래서 투자회사 개발사업 하자고요. 그런 겁니다. 뭐 11번은 세모 하시고, 11번은 박쥐같이 민간에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간에 붙었다가 쓸개 붙었다가, 그러니까 이런 놈은 그냥 박쥐 같은 놈은 빼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자들이 있는데, 칠판 이쪽 보시죠. 여기요. 그러니까 책 한 장 앞으로 가세요. 책 한쪽 앞에요. 그러니까 1번 국가 지방자산체가 있죠.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2번, 3번 공기업 한쪽 넘어와서요. 4번 공기업. 그다음에 5번부터 9의 2 포함해서 10번까지 뭐가 있고요? 민간. 이들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 넘어와서요. 257쪽이요. 257쪽에 굵은 2번, 가운데 파란 2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 동그라미요. 지정 제한. 지정구역청과 제한이죠. 근데 여기는 써진 게 어수선하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요. 아무튼 먼저 보시자고요. 거기에 있는 굵은 2번 지정 제한에다가 쓰시죠. 어디에서요?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한을 합니다. 관청 바깥에서요. 관청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예요? 공기업과 민간이 제한을 합니다.
공기업과 민간이 관청 쪽에다가 제안을 하는데 제안을 할 때 비켜. 너 빠지고. 아니, 너도 빠져. 왜 나와. 국토부 장관 나와. 나 너한테 제안할게. 그게 될까요? 그런 거 아니죠. 전화기를 쓰고 있습니다. 전화기 쓰고 있는데 삼성 갤럭시 폰 쓰고 있는데요. 뭐가 좀 고장났어요. 에? 왜 고장났어? 그러니까 대리점 갔습니다. 빠지고 이재용 나와.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듯이요. 여기서 공기업 민간이 관청에 제안을 합니다. 절 꼭대기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해요. 가장 말단 시군구에게 제안을 해요. 가장 말단 시군구에게 제안을 하겠죠. 그래서 제안에다가 쓰시고요. 그러니까 공기업과 그러니까 민간이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하는데 그러니까 관청의 가장 말단 그러니까 누구에게 제안을 하는 거라고요. 시군구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관청 바깥에서 그러니까 관청의 가장 말단 시군구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써져 있질 않다고요. 양과로 1번 지정 제안 하고 그러니까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자, 사선 긋고요. 도시개발기관의 토지 소유자 괄호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내려와서 또는 위의 시행자 양과로 1, 7부터 10일까지 해당하는 자는 사선 긋고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표시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에 지정을 제한 표시요.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두 문장 빼고요. 설문 보시죠. 첫 앞에 세 가지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가 공기업이죠. 그 다음에 5번 토지 소유자와 7부터 10일까지 해당하는 자, 민간은 가장 말단 누구에게요? 시군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를 보셨고 지금 여기에서 한 문제예요. 지정과 요청과 제안에서 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를 보셨고 그러니까 책 좀 다시 앞으로 가세요. 249쪽 보시죠. 개발법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책 순서대로 읽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249쪽에 제일 위에 파란 2번 개발계획 표시요. 개발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계획 내용 양과를 본 원칙 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먼저 순서 번호를 보면 1번부터 16번까지가 있죠. 그러고요. 17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다음 쪽에서 동그라미 14번까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4번이요. 동그라미 14번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게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개수를 보자고요. 지금 14번이 있죠. 다시 앞쪽 오시면 16번까지가 있고 17번에 1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6 보태기 14 하면 몇 개가 돼요? 30개가 되죠. 30개, 30번째가 그 밖에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사항이 그게 한 또 20가지가 넘어요. 아무튼 그거 빼고 보면 일단 항목만 30개가 되는 거죠. 30개 각각마다 10쪽씩만 잡아도 300쪽 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개발계획입니다.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딱 4개밖에 없고 그중에 3개만 우선은 처음 시간 3배만 보시자고요. 249쪽 249쪽 박스 1번 도시자 빼고요. 개발구역 표시요. 개발구역 위치 명칭 빼고요. 위치 표시요. 위치 그러니까 4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표시요. 시행자 5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표시요. 시행방식 세 가지는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14번 동그라미 하시고 14번은 나중에 보시고 그래서 4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책은 249쪽 놔둔 채로 그러니까 프린트물 보시죠. 그러니까 프린트물에 그러니까 앞에 하나를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물 9쪽이요. 프린트물 9쪽에 1-16 있습니다. 그러니까 9쪽에 1-16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절차라고 되어 있고 표가 옆으로 4칸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칸 도시군계획 사업이 있습니다. 3가지 공익사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 위에서 아래로 보시면 그러니까 도로, 문화센터 만드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그럼 수용해서 시설사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용 방식의 개발사업, 환지 방식의 개발사업
그다음에 환권은 나중에 보시는데 아무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공익사업 세 가지가 있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표의 첫째 줄이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은 국가 지역에 미친 영향이 엄청 큰 겁니다. 신중하게 계획 세우고 차질 없이 집행을 하라고요. 그래서 공익사업은 행정계획 2개, 3개를 확정한 다음에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표의 둘째 줄이요.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여기다 사업한다. 위치를 정하는 거죠.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설계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계획 권리 변환. 누구누구한테 뭐뭐 어떻게 바꿔준다. 권리 변환 계획을 세우고 계획 3가지를 세운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셋째 줄 도시공계획 시설사업 빼고요. 그 아래 개발사업 보시죠. 개발사업. 첫 번째 계획 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개발구역 위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결정과 같은 거죠. 두 번째 계획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냅니다.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뭐라고요? 실시계획이라고 하고 써내서 인가를 받습니다. 수용 때는 돈 주고 뺏으면 되니까 다른 계획 필요 없고, 그다음에 환지 때는 누구누구에게 새 땅 어디에도 준다. 환지 계획을 세워서 관청에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합니다. 표 다시 둘째 줄이요.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권리 변환 확정하고 사업을 합니다. 다시 두 장 넘어와서요. 프린트물 12쪽이요. 프린트물 12쪽에 2-3번 개발사업 절차가 있습니다. 12쪽에 2-3번 개발사업 절차. 굵은 글자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개발계획, 두 번째 실시계획, 세 번째 환지계획이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요. 사업을 하는데 먼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다 사업한다. 위치를 정합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정하는 거라고요. 땅 삐뚤삐뚤하고 이러저러한 소유자들 있겠죠. A, B, C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이 끝났어요? 사업을 하기 전이에요?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보고서예요? 계획이에요? 계획이죠. 첫 번째 계획을 낸다고요. 계획 3가지를 낸다고요. 그런데 지금 무슨 사업을 한다고요? 개발 사업을 하는 거죠.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입니다.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줄여서 무슨 계획이라고 한다고요? 책에 프린트물 써져 있고요. 여기다 다시 썼고요.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무슨 계획이요? 닭발 계획도 아니고 족발 계획도 아니고 무슨 계획이요? 개발 계획이라고 한다고요. 앞으로 개발 사업은 이렇게 한다.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 개발 계획을 내는 겁니다.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낸다고요. 그러면 계획을 내면 다시 책 잠깐 보시면 249쪽이요. 249쪽에 그 30가지 항목이 있지만 1, 4, 5 3가지만 아시자고요. 1번 뭐가 정해지고요? 위치, 개발구역, 위치가 정해지고 4번 시행자, 5번 시행방식이 정해지는 거죠. 7번 보시죠. 개발계획 확정 발표하면 30가지가 결정됩니다. 30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위치. 여기다 사업을 한다. 그 위치를 아까 뭐라고 그런다고요? 개발구역. 개발 사업을 할 구역. 개발구역을 정하는 거죠. 첫 번째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30가지가 결정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개발구역 위치가 정해지고 여기는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사업 대상지가 아닌 거죠. 여기다 사업한다. 다음에 아까 여기가 11번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네가 해봐라. 시행자. 그다음에 환지. 1,000만 원짜리 땅 주인, 5천만 원짜리 땅 주인이 되고 나서 누리게 되는 거죠. 수용. 1,000만 원짜리 땅 주인 700만 원 받고 쫓겨나는 겁니다. 사업의 시행 방식 어떻게 하는 건지 가장 중요한 거죠. 이런 것이 첫 번째 계획에서 결정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계획이요. 시행자가 그 동네를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설계도를 써내는 거라고요. 위치는 정해져 있죠. 위치는 정해져 있고 그 동네를 어떻게 만들겠다. 신장로 선 긋고 그다음에 땅 반듯반듯하게 선 긋고 신도시 건설이니까 상가나 아파트 등도 들어가겠죠.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설계도를 써내는데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실시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시행자가 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실시계획서원에서 뭐를 받고요? 관청의 도장을 받습니다. 그것을 인가를 받는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허가, 인가, 승인 뭐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수용은 돈 주고 뺏으면 되니까 다른 계획 필요 없고, 다음에 환지 계획을 세우는 거죠. 세 번째 계획이 없다고 치자고요. 계획 2개를 확정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끝났어요. 사업 끝나서 설계도대로 동네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다음에 땅 주인 100명 있다고 치죠. 100명 줄 딱 세워놓고요. 자, 지금부터 그러니까 새 땅 잡는데 선착순 뛰어잡기. 자, 지금부터 준비 땡 뛰어갑니다. 뛰어가면 저 고이 뛰어가겠어요? 앞에 가는 놈 다리 걸고요. 가는 놈 뒷덜을 잡아서 넘기고요. 가고 있으면 갑자기 저 앞에서 지뢰 펑 터지고요. 그럼 나는 알고 있으니까 옆으로 가고요. 또 갑자기 통나무 굴러오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 사거리 땅 이러면 동네가 아수라장이 될 거잖아요. 선착순으로 잡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미리미리 정하고 가는 거죠. 미리미리 정하고요. 설계도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설계도 도면에다가 설계도는 정해져 있죠. 좀 전에 A, B, C가 있었잖아요. A, B, C 등 100명이 있었으면 그 중에 A한테는 그러니까 이쪽 땅을 주겠다. 손이 계속 이러네요. 그러니까 B에게는 그러니까 이쪽 땅을 주겠다. C는 아이고 땅 받아갖고 거기다가 또 건축 허가 받아서 건물 짓고 아이 귀찮아. 난 조그만 집이면 돼야. 집 없어? 집 있어. 그럼 난 집이면 돼. 그러니까 C는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 어디를 주겠다. 종전 토지, 새 토지 바꾸어주는 새 토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환지라고 하죠. 환지에 대한 계획이요. 환지 계획을 세웁니다. 누구누구한테 어디 준다. 환지 계획 세우고 역시 관청에게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계획 하나가 2년, 3년 걸린다고 그랬죠. 따라서요. 작게 잡아서 2년 잡는다 하더라도 2년, 6년 동안 뭐만 하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도면 작업만 하는 거죠. 사무실에서 도면 작업만 하고 달리 얘기하면 계획은 탄탄히 세워놓고 천천히 그리고 탄탄히 세워놓고 차질 없이 집행하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사업 다 끝나고 나면 환지 계획 정인 대로 넘겨주면 됩니다. 계획 3가지를 세우고 사업을 한다고요.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바꿔주는 결정을 하고 사업을 합니다. 여기까지를 보셨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붙어 있는 가닥들은 세부적인 격까지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물 넘어와서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쪽에 묘가 있는데 그 13쪽 내용은 다음 순환 때 보도록 하시죠.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이제 책을 가시죠. 책에 제일 앞에 232쪽 책의 232쪽입니다. 그러니까 1장 총설, 내무 1번 목적, 이 부분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도시개발법이니까 도시개발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내무 2번 용어의 정의, 그러니까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번 그러니까 도시개발 구역이란 그러니까 도시개발 표시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구역 표시요. 구역을 말한다. 도시개발 구역이 도시개발 구역입니다. 이 동그라미요. 위치 정해진 거죠. 2번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 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표시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단지와 시가지 법적 정의는 더 이상 없고요. 그냥 단지 반듯한 땅만 만들어낼 수도 있고 시가지니까 건물까지 지어서 공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도시 그러면은 지금 뭐 유리의 신도시, 동탄 신도시 그런 이제 주거단지를 좀 떠올리게 되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꼭 주거단지만이 아니라고요. 단지나 시가지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뭐 별별게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 줄에 주거에다가 표시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만 찍어 두시고요. 어디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개발 사업에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면
무슨 단지가 될 거고요. 주거 단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상가가 많이 들어가면 무슨 단지가 될 거고요. 상업 단지요. 공장이 많이 들어가면 무슨 단지가 될 거고요. 산업 단지요. 된장이 많이 들어가면 무슨 단지가 될 거고요. 된장 단지요. 꿀이 많이 들어가면 무슨 단지가 될 거고요. 꿀단지가 되겠죠. 그냥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 겁니다. 03번, 네모 03번은 별 내용 없고 233쪽에 2장에 네모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아까 보셨습니다. 한 장 넘어가세요. 2, 3, 4 굵은 3번 분할과 결합 다음에 보시고 2, 3, 5 02번 지정 요청 아까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2, 3, 6에 0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가 있는데 뭐 굵은 1번 원칙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은 지금은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세 번째 칸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그냥 세 번째 칸만 보시죠.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이상, 300,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개발 사업을 하는데 땅값 10배는 줄인 거죠. 근데 어느 할아버지가 자기 집 앞에 텃밭 요만큼인데 나 이다 개발 사업 해야지. 그래서 땅값 10배로 뻥튀기 해야지. 돼요? 안 된다고요. 일정한 덩어리는 돼야 된다. 공익사업이니까 일정한 덩어리는 돼야 된다. 10,000제곱미터 축구장 하나, 30,000제곱미터 축구장 3개, 300,000제곱미터 축구장 30개 이상은 되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요. 뭐 파란 2번 예외 중에 양괄호 1번 X, 양괄호 2번은 나중에 보시고 다음 쪽에 뭐 양괄호 3번 X, 양괄호 4번 X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그러니까 지정 절차 표시하시고요.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 보면 뭔가 표시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프린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보시죠. 프린트물에 13쪽에 그러니까 2-4를 보시죠. 아 그런데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그렇죠. 그러니까 13쪽에 2-4 7번 보시죠.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거에 즉 개발계획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개발계획을 결정하면 30가지가 결정되는데 그 30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위치, 개발구역 지정이니까 이 뒤로는 개발계획 결정이나 개발구역 지정이나 거의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위치다 이런 얘기고요. 2-4번 개발구역 지정 절차, 개발계획 결정 절차가 있는데 표의 첫 번째 칸에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이 있고 개발법,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행정청에서 뭔가 할 때, 결정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고요. 그것의 가장 기본 모델이 첫째 줄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입니다. 기초사고, 공람 거치고, 의회 의견 듣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뭔 소리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3월 초 되면 또 보고요. 5월 초 되면 또 하고요. 그 좀 알고 나시면 이 똑같은 절차가 공법에 50번 넘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표의 둘째 줄이요. 이거는 이제 개발법, 개발계획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법, 개발계획으로 따로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초조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공람뿐만이 아니라 공청회를 거치는 경우도 있다. 의회 의견 없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고 발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중에요. 그러니까 기초조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것 갖고 시험 나온 적 없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칸에 의회 의견 없다. 그것 갖고 시험 나온 적 없어요. 7번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판교 신도시 축구장 930개 인구 9만 명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성남시 의회에서 깔짝거릴 일이냐고요. 동탄2, 동탄2 신도시 축구장 2,400개, 2,400만 제곱미터입니다. 집이 12만 채. 그 한 자리에다가 인구 29만 명, 30만 명을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면 30만 명이면 어지간 시, 군, 저 지방에 있는 시, 군 4-5개를 합친 게 30만 명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걸 한 자리에다 만들겠다고요. 그게 어디 화성시 의회에서 깔짝거릴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의회는 아예 거리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둘째 줄에서는 뭐만 하나 붙어 있어요? 공청회 하나 붙어 있다고요. 끝. 첫째 줄은 나중에 다 아시게 되고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외울 수밖에 없고 그냥 몸에 젖게 되고요. 아시게 되고
두째 줄 개발법 개발계획에서는 공청회 하나 더 붙어 있다. 그게 전부 답니다. 또 예, 그렇고요.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까 또 책에 표시를 안 하기는 좀 아쉽네요. 표시하시죠. 보시면 책 와서요. 237쪽 04번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절차 8안 1번 기초조사 등 양보 1번 조사 및 측량 부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는 자는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한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생활시설, 주택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 그렇죠? 조사하거나 측량 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다. 는 거고 뭐 그거 갖고 꼬아서 나온 적 없고요. 동그라미 1번 X 다음 쪽 가세요. 동그라미 2번 X 양괄 2번 X 그러니까 파란 2번 의견 청취에 제목에 있는 공남공청회 표시하시고요. 공남공청회 국토부 장관 수도사 또는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괄호 한 줄 내려와서요. 하고자 하거나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수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공남이나 공청회 표시죠. 공남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도 인정되면 이를 반영해야 된다. 다음 쪽 양괄 2번 구체적 사항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 4, 5까지 다 XXXXX 1, 2, 3, 4, 5 다 X 물론 동그라미 2번 갖고 30년 동안 지문 한 번 나온 거 있는데 아이고 그런 거는 7, 8월 달에 문제 때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6번 공청회 기억번 국토부 장관 수도사 시장수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그렇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괄호 한 줄, 두 줄 내려와서 N은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 그렇죠?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해야 된다. 즉 뭐냐면 크든 작든 공람은 해야 되고 공람 6글자 주민의견 청취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셋째 줄 기억번 셋째 줄 얼마 이상이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러니까 다섯째 줄 보너스 뭐도 하라고요? 공청회도 하라고요. 100만 이상이면 공청회 끝. 다 됐습니다. 동그라미 니은 X 다음 쪽 가세요. 디귿 리을 미음 XXX 그 다음에 굵은 3번 제목이요. 협의와 심의 표시요. 협의와 심의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표시요. 지정하거나 사주 1항 단서 괄호 한 줄 내려와서요. 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표시요. 협의한 후 국토계획법에 따른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들은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표시요. 심의를 거쳐야 된다.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 동그라미 2번 X 동그라미 3번 X 굵은 4번 제목에 지정 따로 표시 동그라미 하시고요. 고시 동그라미 하시고요. 수행했으면 고시하는 거죠. 관청에서 뭔가 결정했으면 당연히 발표하는 겁니다. 고시, 공고, 그러니까 이 글자 띄어서 공시, 그러니까 공고에다가 아자 붙인 광고, 발표 5가지가 다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 받아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뭔가 결정했으면 당연히 국민에게 발표하는 건 당연한 얘기죠. 수행했으면 고시합니다. 여기까지 다 보셨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양괄호 2번 X, 양괄호 3번 X, 양괄호 4번 X, 그러니까 굵은 5번 X 하시고요. 여기까지를 봤습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개발계획과 관련된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이 좀 더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그 실시계획과 이제 조합과 실시계획에 대해서만 조금만 보시죠. 그러니까 한 장, 두 장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세 장 249쪽에 굵은 2번 그러니까 개발계획 내용 아까 다 보셨고 그러니까 다음 와서요. 그러니까 250쪽 중에서 하나를 보시죠. 250쪽에 그러니까 양괄호 2번 예외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굵은 3번 개발계획 수립 기준에 양괄호 1번 X 시험 나온 적 없고요. 굵은 3번에 양괄호 1번 X 그 다음에요. 양괄호 2번 X 양괄호 3번 상호 기능의 조합 330만 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 표시요.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보라서 한번 어느 언저리에다가 다음을 쓰시죠. 그러니까 330만 제곱미터 이상 점점점 제대로 된 신도시, 그러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 점점점 제대로 된 단지. 어느 한 곳에 법조문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 규정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먼저 쓰시고 설명드리면, 지금 보면요, 양보라서 3번 330만 이상이면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뜻은 뭐냐면 제대로 된 신도시 만들려면 덩어리가 330만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거기서 뭐라고 써지는데 소용없고요.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그것을 다 갖추려면 덩어리가 얼마나 돼야 된다고요? 축구장 330개는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분당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당에서 월급 받아서 그것 갖고 그 집 식구들이 먹고 사는 집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당 입주하고 1년 지나서 조사를 했어요. 몇 퍼센트요? 7%요. 그러니까 7%만 분당에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잠만 자고 서울로, 잠만 자고 서울로, 잠만 자고 서울로, 서울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잠만 자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요. 근데 330만 해서 그러니까 분당이 이제 680만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이러저러한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뭐 식당들도 많이 아무튼 이것저것 생겼죠. 그렇게 해서 10년 지나서 조사를 했어요. 10년 지나서 조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분당에서 월급 받아서 그 집 식구들 먹고 사는 집 54%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자족적인 신도시가 된 거죠. 분당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그럴 수가 있다고요. 처음엔 애기들, 그러니까 심지어 애기들 영화 보러 서울로 오고 뭐 무슨 뭐 그다음에 노래방 가려고 서울로 오고 막 그런 정도였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그것들을 골고루 다 갖추려면 덩어리가 얼마 이상은 돼야 되고요. 330만 이상은 돼야 되고, 일자리를 다 갖추는 건 아니라도 기본적인 생활이 되려면 최소 면적 얼마는 돼야 된다고요? 30만은 돼야 된다고요. 어느 산자락에 산 깎아놓고 아파트 2동 달랑 지어놓고 거기서 살아라. 어떻게 살아요? 문화시설, 체육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이런 것들 조금씩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그 조금씩 갖추려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 이제 서울에 사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수원에 호매실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수원의 서쪽 안산으로 이어지는 곳에 거기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근데 거기는 수원의 광교 신도시라고 들어보셨어요? 광교 신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호매실은 신도시라고 부르지 않고 호매실 지구라고 불러요. 호매실은 얼마가 안 돼요? 신도시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얼마가 안 돼요? 330만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호매실 신도시라고 하지 않고 호매실 지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있고, 계속 가시죠. 양보라 4번 작성의 기준. 보면 개발계획 작성의 기준 표시요. 기준 및 방법은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이 이를 정한다. 기준! 아랫사람이요? 윗사람이요? 제일 윗사람이 정하는 거죠. 숙제 올 때 이렇게 해오니라 제일 윗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파란 네모 7번 도시개발 위협지정의 해제 의제 나중에 보시고, 한 장 넘어서 253 3장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그러니까 01번 시행자 등에 대해서 아까 쭉 보셨죠. 255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었습니다. 나머지는 읽으면 안 돼요. 눈 다쳐요. 읽지 마시고요. 다음 아세요. 뭐 256에 양괄호 234 나중에 보시고, 257에 파란 2번 지정 제한 보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어수선해 보이지만 나중에 생각하시면 지금 어떤 그 흐름을 갖고 먼저 보셨던 게 나중에 공부할 수 있는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보도록 하시죠. 다음 아세요. 258 뭐 양괄호 2번 양괄호 3번 나중에 보시고, 다음 쪽에요. 259 파란 3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의 위탁 파란 3번 X. 돈 줘서 일을 맡길 수 있다고요. 뭐 위탁입니다. 파란 4번 도시개발 조합의 설립이고요. 양괄호 1번 방괄 1번 조합, 그러니까 그런데
파란 4번 도시개발 조합의 설립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요것 때문에 한 장, 두 장 앞으로 오시죠. 254. 254에 박스에 456, 6번 도시개발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괄호 넘어가세요. 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 괄호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조합을 설립한다 라고 되어 있죠. 다시 두 장 넘어가세요. 259 파란 4번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거기에다 크게 전부 환지 쓰시고요. 조합은 어느 방식으로 할 때에만 조합을 만든다고요?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조합을 만듭니다. 따라서 조합은 뭐 할 수 없다고요? 수용할 수 없다고요. 땅 주인들이 서로 다 모였는데 거기서 누구를 뺏어 먹어요. 막 서로 막 물고 뜯고 뭐 무슨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다 모여서 저렇게 받고 앉으세요라고 하는 거지 뺏어가는 건 없다고요. 세부적인 사항도 나중에 보시는 게 낫고 다음 쪽 와서요. 260 그러니까 방과로 2번 그러니까 조합 설립 동의요건 보면요.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되죠.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되죠.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되죠.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되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과로 3, 4, 5 나중에 보시고 양과로 2번 조합의 구성 방과로 1번 조합원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그렇죠? 토지 소유자로 한다. 260 양과로 2번 방과로 1번 조합원 토지 소유자로 한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로 한다. 거기다 크게 쓰시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강제가입이라고요. 조합원은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조합이 만들어지면 거기 안에 토지 소유자는 조합원이 된다고요. 나는 싫은디? 너 토지 소유자잖아. 그래 나 토지 소유자요. 난 조합 싫어. 조합원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조합원이라고요.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로 한다. 토지 소유자면 조합원이 된다. 강제가입이라고요. 아까 환지가 강제 환지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 위에 260 제일 위에 방과로 2번 조합을 만들 때 얼마의 동의를 받으려 된다고요?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죠.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는데 거기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 반대한 사람도 뭐가 된다고요?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저 그리며 옛날 자리를 다 사람들이 있고 자 일어서 그다음에 다 반듯하게 하고 선 긋고 자 이 자리에 들어가 이 땅 받아 이렇게 하는데 한두 사람이 내비두고 그 땅 내비두고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 강제가입되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되고요. 이제 면적 3분의 2, 쪽수 2분의 1은 좀 아무튼 그냥 숫자 그 정도의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제까지를 보신 걸로 하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에 대한 세부 사항인데 생략하시고요. 다음 와서요. 두 장 넘어와서 264 네모 02번 실시계획 굵은 1번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양구 1번 실시계획 작성 그러니까 시행자는 표시요.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맞게 표시요.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 표시요.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이건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또한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표시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조정 유지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번 보시죠. 시행자로 정해진 사람은 설계도를 써내는 겁니다. 써낸다, 작성한다. 근데 두 번째 계획이 첫 번째 계획에 어긋나면 안 되죠. 여기다가 300,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예를 들면 930만을 정해놨는데 여기다가 1000만에다가 도면을 그리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계획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 수행자가 작성해서 내는데 설계도 실시 계획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설계도라고요. 설계도서가 포함된다. 양괄호 2번, 그러니까 실시 계획의 인가. 반괄호 1번, 그러니까 지정권자의 인가. 표시요. 지정권자의 인가. 보면, 그러니까 시행자는 작성한 실시 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시 계획 인가 신청서에 국토부령으로 전환서를 첨부해서,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한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인가한다. 그러니까 반괄호 2번 넘어가시고요. 양괄호 3번 의견 청취, 의견 청취 생략하죠. 그래서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까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용이면 돈 주고 뺏는 거고 환지 때는 환지 계획을 세우게 되겠죠. 실시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 많지 않고요. 말은 많은데 시험 나오는 거 많지 않습니다. 2장 넘어가세요. 269 03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 아까 보셨죠. 그러니까 굵은 3번, 파란 3번 시행 방식 결정 박스에 1번 환지 언제 환지로 한다고요? 지대공 미사일 쏘듯이 오르게 된다고요. 지대공 때 환지로 하는 거고 2번 대규모 단지 때 수용으로 하는 겁니다. 한 장, 2장 넘어가세요. 272쪽에 04번 그러니까 수용 사용 방식 아까 말씀드렸죠. 2년에 한 문제라고요. 왜냐면 번갈아 가면서 보시자고요. 1, 2월 달 안 봅니다. 3, 4월 달 봅니다. 5, 6월 달 안 봅니다. 7, 8월 달 봅니다. 번갈아 가면서 보시자고요. 2년에 한 문제. 한 장, 2장, 3장, 4장, 5장 넘어오셔서 282쪽에 5장 환지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고요. 그러니까 282쪽 5장 환지 방식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